비명소리. 어머니, 저는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3일 만에. 집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침대에 묶여 계셨습니다. 제 아내가 묶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재훈입니다. 올해 32살이고 부산에서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4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아내 박은지는 35살, 약사입니다. 아이는 하나 있습니다. 3살 딸 서연이입니다.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67살이십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계실 수 없어서 2년 전부터 저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셨고 손녀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아내도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셨습니다. 내 안경 어디 갔지? 매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경은 머리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머리 위에 있어요. 그래? 처음에는 나이가 드셔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내 지갑이 없어. 어디 뒀는지 기억 안 나세요? 모르겠어. 누가 가져간 것 같아. 어머니가 의심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군가 물건을 훔쳐간다고.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요즘 이상해. 나도 그렇게 느껴. 병원 가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야 할 것 같아. 저희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병원을 가야 해? 나 안 아파. 검사만 받아보세요. 싫어. 나는 괜찮아. 결국 일주일 후에야 모시고 갔습니다. 신경과에서 여러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MRI, 인지기능 검사, 혈액 검사.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 경도인지장애 진단이 나왔습니다. 경도인지장애요? 네. 치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매라니? 치료하면 나아지나요? 초기라서 약물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악화될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빠르면 1, 2년, 느리면 50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조용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약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번, 아내가 챙겨드렸습니다. 어머님, 약 드세요. 이게 뭐야? 치매약이에요. 나 치매 아니야. 어머님, 약 안 먹을 거야. 어머니가 약을 거부하셨습니다. 매번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증상이 조금씩 심해졌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습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야? 금요일이에요. 10분 후. 오늘 무슨 요일이야? 금요일이에요. 또 10분 후. 오늘 무슨 요일이야? 아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 보였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쯤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 보니 어머니가 거실을 돌아다니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집에 가야 해?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내 집이 아니야. 집에 가야 해.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비켜. 저는 어머니를 막았습니다. 30분간 설득한 끝에 겨우 방으로 모셨습니다. 다음 날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밤에 배회하셔. 나도 들었어. 어떡하지?
문에 잠금 장치 달아야 할 것 같아. 어머니가 싫어하실 텐데.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결국 현관문에 이중 잠금 장치를 달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열리는 장치였습니다. 이제 혼자 못 나가실 거야. 응.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가두는 것 같아서. 일주일 후 새벽 3시에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 보니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쿵, 쿵, 쿵. 문 열어줘. 집에 가야 해.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마. 쿵, 쿵, 쿵. 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서연이가 깼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무서워. 아내가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모두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아내도 약국에 지각했습니다. 미안해요. 집안 사정이. 괜찮아요. 쉬시는 게 어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매일 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점점 지쳐갔습니다. 여보, 나 못 버티겠어. 조금만 참아. 언제까지? 매일 이래. 아내가 울었습니다. 저도 답답했습니다. 2주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3일간 서울 본사에 가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꼭 가야 해. 알았어. 혼자 괜찮겠어? 괜찮아. 어떻게든 할게. 아내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이었으니까. 출장 첫날 밤.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왜? 무슨 일이야? 또 배회하셔. 3시간째 문 두드리고 계셔. 미안해. 내가 없어서. 언제 와? 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출장 이틀째 밤. 아내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밖으로 나가셨어. 뭐? 문을 따고 나가신 것 같아. 어떻게 하지? 경찰에 신고해. 지금 바로. 알았어. 저는 급히 짐을 싸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밤 11시 기차를 탔습니다. 새벽 3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으신 후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어머니는요? 찾았습니다. 집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지금 어디 계세요? 방에 계십니다. 저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재훈아? 괜찮으세요? 여기가 어디야? 어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경찰이 조언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안전을 위해 전문 시설을 고려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경찰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내와 마주 봤습니다. 아내 얼굴이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미안해. 혼자 고생시켜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방법을 생각해 봤어. 무슨 방법? 어머님이 밤에 못 나가시게, 안전하게. 어떻게? 침대에 안전벨트를 하는 거야. 저는 놀랐습니다. 묶는다고? 아니야, 안전벨트야. 병원에서 쓰는 그런 거.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어머님이 다치시면 어떡해? 저는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를 침대에 묶는다는 것. 그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나가시면
사고가 날 수 있었으니까. 아내가 인터넷으로 의료용 안전벨트를 주문했습니다. 이거 병원에서 쓰는 거래. 환자들이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래. 어머님 다치시는 것보단 나을 거야. 알아. 하지만 마음이 무겁였습니다. 이틀 후 안전벨트가 도착했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된 벨트였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래. 아내가 설명서를 봤습니다. 너무 세게 조이면 안 되고 혈액순환 되게 여유 있게 해야 한대. 응. 그리고 2시간마다 풀어줘야 한대. 알았어. 그날 밤 저희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이거 하셔야 해요. 이게 뭐야? 안전벨트예요. 어머님이 밤에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서요. 나 안 나가. 어머니, 어제도 나가셨잖아요. 언제?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안전을 위한 거예요. 싫어. 나 묻기 싫어. 어머니가 저항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설득했습니다. 결국 30분 후 어머니가 동의하셨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아프면 바로 풀어줘. 네, 어머니. 그날 밤 저희는 어머니에게 안전벨트를 채웠습니다. 손목 2곳, 발목 2곳. 침대 프레임에 연결했습니다. 어머니, 아프세요? 아니. 너무 세요. 아니. 어머니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 주무세요. 그래.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묶어놓는다는 게.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 12시쯤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풀어줘. 이거 풀어줘. 저는 급히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왜요? 답답해. 풀어줘. 조금만 참으세요. 싫어. 지금 당장.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2시간만 있으면 풀어드릴게요. 싫어. 1시간을 설득한 끝에 어머니가 진정하셨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어머니 방에 가서 안전벨트를 풀어드렸습니다. 혈액순환을 위해서. 어머니, 손목 아프세요? 응. 마사지 해드릴게요. 손목과 발목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편해 보이셨습니다. 10분 후 다시 채웠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왜 이러는 거야? 안전을 위해서예요. 나는 집에 가고 싶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안전벨트를 채우고 2시간마다 풀어드리고 다시 채우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응. 어머님이 다치시는 것보단 나아. 알아.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주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또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3일간. 여보, 혼자 괜찮겠어? 응. 이제 안전벨트 있으니까. 힘들면 전화해. 알았어. 출장을 떠났습니다. 첫날 밤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너무 울어. 왜? 안전벨트 풀어달라고. 미안해. 조금만 참으라고 해. 알았어. 둘째 날 밤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화나셔. 왜? 안전벨트 때문에. 미안해. 저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출장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지야?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여기 있어. 저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안전벨트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낮인데도. 이게 무슨...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낮에도 나가시려고 해서. 낮에도 묶은 거야? 응. 안 그러면 위험해.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며 울고 계셨습니다. 재훈아, 나 좀 풀어줘. 어머니. 은지가 나를 묶었어.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은지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하지만 낮에까지 묶어? 어머님이 계속 나가시려고 하셔. 내가 일도 가야 하는데. 아내도 울었습니다. 나도 힘들어. 매일 어머님 돌보고 일하고 서연이 키우고. 알아. 근데 이건... 그럼 당신이 해봐. 얼마나 힘든지. 아내가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안전벨트를 풀어드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재훈아,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어머니 눈빛이 슬펐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크게 싸웠습니다. 은지야, 낮에까지 어머니를 묶는 건 너무해. 그럼 어떡해. 내가 일 가야 하는데 어머님 혼자 두면 나가시잖아. 그래도 당신은 몰라. 매일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서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최악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틀 후 저는 회사에 갔습니다. 아내도 약국에 갔습니다. 서연이는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혼자 계셨습니다. 침대에 안전벨트를 채운 채로. 아내가 나가기 전에 어머니께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3시에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알았어. 하지만 어머니는 혼자 남겨지는 게 싫으셨을 겁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부산 경찰서입니다. 경찰서요? 이재훈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노인 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노인 학대요? 무슨 소리예요? 이 씨가 학대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요? 네. 지금 출동 중입니다. 집에 계신가요? 아니요, 회사에 있는데. 빨리 귀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급히 말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30분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차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저기 아들이다. 어머니를 학대했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 2명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함께였습니다. 이재훈 씨 맞으시죠? 네.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방에? 안내해 주세요. 저는 어머니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여전히 안전벨트가 채워진 채로. 경찰과 사회복지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어머니가 치매셔서 밤에 배회하시고 안전을 위해 묶어 놓으셨다고요? 네. 사회복지사가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풀어줘. 이거 풀어줘.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언제부터였어요? 모르겠어. 매일 묶여 있어. 경찰이 저를 봤습니다. 이재훈 씨,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입니다. 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밤마다 배회, 실종사고, 안전벨트의 필요성.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묶어놓는 건 학대입니다. 일단 어르신을 보호시설로 모셔가겠습니다. 뭐라고요? 조사 기간 동안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요. 안 돼요. 어머니를,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경찰서에서 하세요. 경찰과 사회복지사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재훈아. 어머니. 나 집에 가고 싶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이웃들이 저를 봤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머니를 학대했대. 어머니를 묶어놨다며? 끔찍하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후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어머니가 보호시설로 가셨어. 뭐?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내 잘못이야. 아니야. 내가 어머님을 낮에도 묶어놔서. 아내가 울었습니다. 내가 학대했구나. 은지야, 아니야. 우리가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어머님을 묶어 놓으셨습니까?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생각해 봤지만 요양원은 알아보셨나요? 비용 때문에 조사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재훈 씨,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건 학대에 해당합니다. 다만 초범이고 어머님 안전을 위한 의도였다는 점을 고려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돌아올 수 있나요? 조사가 끝나면 결정됩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보호시설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면회 가도 될까요? 아직은 안 됩니다. 언제쯤? 조사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이 괴로웠습니다. 아내도 매일 울었습니다. 내가 어머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은지야, 우리가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서연이도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어디 갔어? 할머니는 지금 다른 곳에 계셔. 언제 와? 조금 있으면? 하지만 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이재훈 씨, 조사가 끝났습니다. 어머니는요? 어르신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결정이요? 어르신이 집으로 안 돌아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보호시설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도 함께 갔습니다. 시설 상담실에서 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어르신을 만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는 걸 거부하고 계십니다. 왜요? 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무서워하세요. 다시 묶일까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을 원망하고 계세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을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억지로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면회실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저희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왜 왔어? 어머니, 집으로 가요. 싫어. 어머니, 나는 안 가. 거기는 무서워.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내가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가.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그렇게 해서.
나는 당신이 싫어.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가라고?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무릎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믿을 수 없어. 어머니, 너희는 나를 묶었어. 매일 나를 짐처럼 취급했어. 아니에요. 어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그럼 왜 묶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나는 그냥 집에 가고 싶었을 뿐이야. 어머니, 내 집, 내 진짜 집, 당신 아버지 있는 집. 어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머니, 거기는 이제 없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아니야.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결국 저희는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싫어하셔. 아니야. 맞아. 내가 어머님을 묶었잖아. 당연히 싫어하시지. 은지야. 나는 나쁜 며느리야. 아내가 운전대를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시설에 전화했지만 어머니는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면회 거부하십니다. 제발, 한 번만. 어르신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아내는 더 심각했습니다. 매일 밤 울었습니다. 약국 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은지야, 괜찮아? 안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언제? 어머님이 날 용서해 주실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시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재훈 씨, 어르신이 만나겠다고 하십니다. 정말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오세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우리 만나주신대. 정말? 응, 내일 가자. 우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시설에 갔습니다. 면회실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예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앉아라. 저희는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 생각을 많이 했어. 너희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어머니, 너희도 힘들었겠지. 나 때문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치매 걸려서.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너희를 힘들게 했어. 저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미안해요.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알아.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재훈아, 나 집에 갈게. 정말요? 응, 하지만, 네? 조건이 있어.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어머니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나를 묶지 마. 네. 그리고 요양원 알아봐줘. 저는 놀랐습니다. 요양원이요? 응. 나는 너희한테 짐이 되기 싫어.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 나을 것 같아. 하지만 비용이 내 집 팔면 돼. 어머니 집을요? 응. 어차피 빈 집이잖아. 그 돈으로 요양원 가는 거야.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양원 가겠대. 그게 나을까? 모르겠어. 근데 어머니가 원하시니까. 어머니 집 팔면 비용은 해결되겠네. 응.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일주일 후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어머니가 집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낯선 표정이셨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살던 집인데 마치 처음 오신 것처럼. 어머니, 방으로 가실까요? 응. 어머니 방으로 모셨습니다. 침대에 앉으셨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어머니가 아내를 봤습니다. 한참 동안.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에 아내가 울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걸까? 그런 것 같아.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어머니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어머니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집은 부산 외곽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마련하신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파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 어차피 빈 집이잖아. 하지만 추억이 많으신 집인데. 추억은 가슴에 있어. 집은 그냥 집이야. 어머니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부동산에 맡겼습니다. 일주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3억에 계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억. 요양원비로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요양원은 시설이 너무 낡았습니다.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응. 어머니 모시기엔. 두 번째 요양원은 너무 컸습니다.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여기는 너무 크다. 어머니가 적응하기 힘드실 것 같아. 세 번째 요양원은 괜찮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작은 규모였습니다. 3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어떻게 되세요?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밤에 배회 증상이 있고요. 아, 그러시군요. 저희가 24시간 케어 가능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한 달에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3억이면 10년은 쓸 수 있었습니다. 여기로 하는 게 어때? 응. 좋은 것 같아. 저희는 계약했습니다. 입소 날짜는 2주 후로 잡았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정했어요. 그래? 좋은 곳이에요.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그래. 2주 후에 가시는 거예요. 알았다. 어머니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섞인 것 같았습니다. 그 2주 동안 저희는 어머니와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식사했습니다. 함께 TV를 봤습니다. 함께 산책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곧 헤어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 맛있으세요? 응. 더 드세요. 그래. 대화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연이도 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그림 그려줘. 그래. 어머니가 서연이와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예쁘다. 고맙다, 서연아. 할머니 어디가? 할머니는 다른 집에 갈 거야. 왜? 할머니가 아파서. 할머니, 아프지 마. 서연이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서연이를 안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입소 전날 밤. 저희는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내, 서연이. 4명이서. 어머니, 내일이면 가시는 거예요. 응. 자주 찾아뵐게요. 너희도 바쁘잖아. 천천히 와도 돼. 아니에요.
주말마다 갈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을 그만해. 하지만 나도 이해해. 너도 힘들었을 거야.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맙구나. 그동안 고생했어. 어머니가 아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울었습니다. 입소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세면도구, 사진 몇 장.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응. 요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나와서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어르신 맞으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어머니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2인실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그래. 옆 침대에는 박 어르신이 계세요. 나이도 비슷하시고 좋은 분이세요. 짐을 풀었습니다. 옷장에 옷을 넣었습니다. 사진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갈게요. 그래. 주말에 바로 올게요. 응.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아내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너도, 고마웠어.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야. 할머니도, 우리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창문으로 저희를 보고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저도 흔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잘한 거 맞지? 응, 맞아. 어머님이 전문가들한테 돌봄 받으시는 게 나아. 그래.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빈 방이었습니다. 침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침대에 어머니를 묶었던 안전벨트가 서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봤습니다. 부드러운 천, 하지만 어머니께는 족쇄였을 것입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저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첫 주말이 왔습니다. 약속대로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저희는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갔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희를 봤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재훈이요. 재훈? 네, 아들이요. 어머니가 저를 물끄러미 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들? 네. 미안해요. 잘 모르겠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직원을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세요. 아, 그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일주일 사이에 많이 나빠지셨어요. 얼마나요?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셨어요. 어제는 저희 직원도 못 알아보셨고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곧 연락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을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요. 어머니, 저 재훈이에요. 아들. 아들, 죄송해요. 잘 기억이 안 나서. 아내가 울었습니다.
서연이도 울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어르신이 왜 이렇게 급격히 나빠지신 건가요? 환경 변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 환경 변화요? 네. 치매 환자들은 익숙한 환경에서 갑자기 떨어지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가족과 떨어지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것이. 지금이라도 집으로 모셔가면 나아지나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진행된 증상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환경을 바꾸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저는 막막했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네? 저 재훈이에요. 아들. 기억나세요? 재훈. 어머니가 제 얼굴을 만지셨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저 아들이에요. 아들이 있었나? 어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내, 서연이가 함께 찍은 사진. 어머니, 이거 보세요. 우리 가족이에요. 어머니가 사진을 봤습니다. 한참 동안. 이게, 우리? 네. 기억이 안 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왜 기억이 안 날까? 저도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천천히 기억하세요. 고마워. 2시간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아니야. 내가 어머님을 묶어서. 그래서 요양원에 가신 거잖아. 은지야, 아니야. 맞아. 내가 어머님을 이렇게 만든 거야. 아내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나 몰라봐? 할머니가 아프셔서 그래. 할머니 나을 거야? 응. 나을 거야.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치매 급격한 악화, 여러 글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환경 변화, 가족과의 이별, 스트레스. 그리고 한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사랑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사랑을 주지 못했구나. 묶어놓고 요양원에 보내고 그게 사랑이었나. 다음 주 내내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다시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재훈이에요. 재훈? 네, 아들이요. 아들이 있었나? 같은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3주째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말씀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응? 뭐? 점심 드셨냐고요? 점심. 먹었나? 모르겠어.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식사도 잘 안 하세요. 왜요? 의욕이 없으세요. 우울증도 있으신 것 같고요. 이러다가 더 악화되실 수 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셔와야겠어.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다시 모셔오자. 정말? 응. 이러다가 어머니가 더 나빠지실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이번에는 다를 거야. 어떻게? 절대로 묵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어머님 모셔오자. 다음 날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오려고. 하지만 직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어젯밤에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어르신이 자해를 시도하셨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해요? 네. 어젯밤 11시쯤 손목을. 지금 어디 계세요? 병실에 계십니다. 응급처치는 했는데. 저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아? 네. 어머니. 저예요. 미안하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자해를? 살고 싶지 않았어. 어머니. 나는 다 잃었어. 기억도, 가족도, 집도.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저희가 있잖아요. 너희가 누구지? 저 아들이에요. 재훈이.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혼란스러운 눈빛. 재훈. 어머니가 제 얼굴을 만지셨습니다. 우리 아들, 맞니? 네, 저예요.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잊어서.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나는 나쁜 엄마야. 아들도 못 알아보는. 아니에요. 어머니는 좋은 엄마예요. 아니야. 나는 너희한테 짐만 됐어. 어머니가 계속 울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나오시죠. 복도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치매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우울증도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자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가족의 사랑입니다. 요양원보다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집으로 모셔가도 되나요? 네,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퇴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요. 집? 네, 우리 집이요. 나도 갈 수 있어? 당연하죠. 어머니 집이에요. 어머니가 조용히 우셨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예전 그 방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머니 방이에요. 어머니가 방을 둘러보셨습니다. 여기 내 방. 네. 기억이 조금. 어머니가 침대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기 묶였던 곳.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나는 여기서 매일 밤 묶였어. 어머니가 침대를 보며 떨었습니다.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너희는 나를 집처럼 취급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묶이고 싶지 않았어. 알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한참을 울며 사과했습니다. 아내도 들어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은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께 상처를 드렸어요. 너도 힘들었겠지. 어머니가 아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우리는 셋이서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왜 자해하셨어요? 죽고 싶었어. 왜요? 나는 다 잃었잖아. 기억도, 가족도, 나 자신도.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여기가 어딘지 몰라. 내가 누군지도 몰라. 가끔 뭔가 기억날 것 같은데 사라져버려. 어머니, 그게 너무 무서워. 나를 잃어가는 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재훈아, 나는 나였을 때가 좋았어. 치매 걸리기 전 모든 걸 기억하던 때, 너를 알아보던 때. 지금도 알아보시잖아요. 가끔만, 그리고 금방 또 잊어버려.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있어요. 저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억 못 하셔도 저는 기억해요. 어머니가 저를 키우신 것, 사랑해 주신 것, 다 기억해요. 재훈아, 그리고 지금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치매 걸리셨어도, 저를 못 알아보셔도,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제 어머니예요. 제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들. 어머니, 약속하세요. 다시는 자해 안 하신다고. 약속할게. 저희가 어머니 지킬게요. 평생. 고맙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나? 어머니를 묶은 것. 그게 정말 유일한 방법이었나? 요양원에 보낸 것. 그게 정말 어머니를 위한 거였나? 대답은 아니요였습니다. 저는 편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그리고 그 대가로 어머니는 더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야겠어. 어머니를 진짜로 사랑하는 방법으로.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재훈 씨, 왜 갑자기? 집안 사정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어머니를 돌봐야 합니다. 그래도 직장을, 어머니가 더 중요합니다. 상사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이 우선이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뭐? 어머니 돌보려고. 하지만 돈은 내가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할게. 어떻게든 되겠지. 아내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어머님을 위해서. 당연한 거야.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를 전담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께 아침 식사를 드렸습니다. 함께 산책을 갔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에는 어머니 방에서 잤습니다. 혹시 배회하실까봐. 하지만 이번에는 묵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시면 제가 같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화장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다. 어머니를 부축해서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다시 주무세요. 응. 이렇게 매일 밤 서너 번씩 일어났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묶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신 겁니다. 한 달 동안 저는 어머니만 돌봤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식사, 산책, 대화, 취침,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더 자주 알아보셨습니다. 재훈아? 네, 어머니. 우리 아들. 네, 저예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번, 그 다음에는 서너 번. 그러다가 거의 항상 어머니 기억력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저거 내가 좋아하는 꽃이지? 네, 장미예요. 맞아, 장미. 기억하세요? 조금 작은 것들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지고 있어요. 정말요? 네. 저를 더 자주 알아보시고,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시고,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매는 좋아지지 않는데, 그럼 이건 뭐죠? 가족의 사랑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족의 사랑이요? 네. 환자분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어요. 의사가 웃으셨습니다. 보호자분이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환자분께 최고의 약은 가족의 사랑입니다. 저는 더 열심히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어머니, 날씨 좋죠? 그래, 좋다. 저 꽃 예쁘죠? 예쁘네. 단순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점심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머니, 맛있으세요? 응, 맛있어. 제가 만든 거예요. 정말? 잘하네?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 드라마 재미있죠? 응, 저도 재미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을 거의 항상 기억하셨습니다. 재훈아, 고맙다. 뭐가요? 나를 이렇게까지 돌봐줘서.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어머니, 저는 행복해요. 어머니 돌보는 게. 정말? 네, 정말이에요. 저도 정말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아내도 많이 변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약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네. 재미있죠?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은지야, 고맙다. 뭐가요? 나를 용서해줘서. 어머님, 제가 죄송하죠. 아니야, 너도 힘들었을 거야. 어머니가 아내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우리 가족이잖아.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연이도 할머니와 친해졌습니다. 할머니, 그림 봐. 우와, 예쁘다. 할머니 그린 거야.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사랑해, 서연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재훈아, 잠깐, 이리 와봐. 네, 어머니.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셨습니다. 앉아라. 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재훈아, 미안하다. 왜요?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짐이 됐지. 아니에요. 아니야. 짐이었어. 치매 걸리고 배회하고 묶이고 요양원 가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는 나 때문에 회사도 그만뒀잖아. 제가 원해서 한 거예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절 안으셨습니다. 너는 좋은 아들이야. 최고의 아들. 어머니, 그리고 은지도 좋은 며느리야.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세요. 고맙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물론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기억이 흐릿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또렷하셨습니다. 재훈아, 오늘 날씨 좋다. 산책 갈까? 좋아요.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기분이 어때요? 좋아. 너랑 같이 있으니까.
저도 좋아요. 재훈아, 나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 뭔데요? 어머니가 멈춰 서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가고 싶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어. 네? 나는 정말로 너희랑 같이 살고 싶었어. 근데 너희가 힘들까봐.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가겠다고 한 거야. 너희를 위해서. 저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몰랐어요. 미안하다. 그때 솔직하게 말할 걸.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훈아, 이제부터는 솔직하게 살자. 네. 나는 너희랑 같이 살고 싶어. 평생. 저희도요? 그리고 다시는 요양원 안 갈 거야. 네, 약속해요. 우리는 웃으며 손가락 걸었습니다. 저는 지금 39살입니다. 아내는 36살, 딸 서연이는 4살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역시 80살이십니다. 어머니는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치매 증상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가끔 깜빡하실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또렷하십니다. 저는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합니다. 수입은 예전보다 적지만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재훈아, 점심 먹자. 네, 어머니. 함께 식사합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웃습니다. 아내도 행복해합니다. 여보, 어머님이 계셔서 좋다. 나도. 우리가 힘들 때 어머님이 서연이 봐주시고. 그러게. 서연이도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할머니, 놀아줘. 그래, 우리 공주. 할머니 최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힘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안전벨트로 어머니를 묶었던 그날들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함께하는 길이었습니다. 묶는 게 아니라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재훈아. 네? 나 행복해. 저도요.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저희야말로 어머니가 있어서 행복해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도 웃었습니다. 어떤 끈은 안전을 위해 묶입니다. 어떤 사랑은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됩니다. 어떤 가족은 상처를 통해 성장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침대에 묶었습니다. 사람들은 학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돌봄의 한계와 가족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진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묶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